문제를 이렇게 제기할 때 막연한 낙관론도 안 되고 막연한 비관론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냉정하게 보면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장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보수층은 몇 가지 인식에서 좀 문제가 있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수층의 반성 부분에서 좀 부족합니다. 보수층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친북 좌익만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그러면 전부 좋은 일만 하고 잘하는 일만 하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의구를 들 수 없는 부분이 많죠. 첫째, 우리가 교육을 잘못시켰지 않습니까? 386 세대, 그리고 정교조 세대가 자라날 때 그 부모들, 직원의 상사 되는 분들, 또는 교회로 말한다면 장로 되시는 분들, 목사 되시는 분들 뭘 해야 되냐?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냐? 교육이 실패했다. 교육이 실패했다. 그리고 386 세대와 정교조 세대가 우려를 볼 만한 솔선수범적 행동을 했느냐? 물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점에서는 성공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남긴 것도 사실이죠. 아시아에서 부패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과 싱가포르입니다. 공직자의 부패 문제. 일본은 오랫동안 군사문화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책임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면은 바람피리 해가지고 배도 가르고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오다가 보니까 지도층의 윤리관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과거 제도가 들어온 다음에 글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풍토가 되었습니다. 당파 싸움을 해서 지더라도 자기가 억울해서 졌다고 생각하지 잘못해서 졌다고 생각하지 또 나중에 되면 또 반드시 또 다시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란 것은 항상 변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더라도 또는 실패하더라도 솔직하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지면은 목이 달아나는 거고 전쟁에서 지면 항복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이 승부가 명쾌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히 아시아에서는 군사 정권을 거친 일본에서만이 깨끗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 주체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싱가포르죠. 싱가포르는 어떻게 됐냐? 이광조가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를 독립시키는 1960년대 초에 세상을 둘러보니까 아시아 전체에서 젊은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은 뭐냐?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공산당은 깨끗하고 자본주의는 부패하다 하는 헛된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이 많았다. 즉 모택동 군대는 깨끗하고 장개석 군대는 부패하다. 야, 이렇게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넘어가면은 싱가포르 또한 동산화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우선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야 젊은 사람들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독재를 하지만은 저는 독재가 없죠. 사실은 독재를 하지만은 주민 전체가 이광효의 리더십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보수층은 이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대통령부터 저 노숙자까지 특히 공직자 이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공산주의는 두 가지 악 속에서 자라는 거죠. 하나는 가난이라는 악, 하나는 부패라는 악 속에서 공산주의가 자랍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하느냐? 지도층이 해결해야 됩니다. 지도층이 해결해야 됩니다. 공자의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원한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부자가 겸손하기가 더 쉽다. 가난한 사람이 원한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부자가 겸손해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겸손해지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 원한을 갖지 않는 것보다 더 쉬우니까 쉬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가진 사람들이 먼저 겸손해져야 되죠.
그 겸손이라는 의미는 뭐냐? 우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죠. 그 연장선상에서 나라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저는 한국의 대기업주, 재벌 2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좌파정부 10년 동안에 누구를 위해서 돈을 썼느냐? 좌익단체들한테 얼마나 썼냐? 그 좌익단체를 도와준 대기업의 돈이 누구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좌익단체들을 위해서 10억 썼다면 애국단체를 위해서 아마 10원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자본가들은 좌익들로부터 만만하게 봅니다. 또는 우익들로부터는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주인이냐? 자본가가 주인입니다. 정치인과 관료는 또는 군대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자본가들이 주인이고 그 나머지는 다 조력이에요. 유럽에서 부르주아 혁명을 일으켜서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우파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본과 교회, 군대였습니다. 특히 자본가가 체제 유지비를 썼어요. 체제 유지비를 썼어요. 우리의 자본가가 과연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솔선수범 문제.